금 가격이 오를 때는 은 가격도 똑같이 오르지만 상승률이 더 큽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이 5,000년 동안 같이 돈으로서 쓰였다고 했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의 금은비 평균이 한 1대 40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만 내려온다라고 판단을 해도 그럼 금이 7배 오를 때 반대로 은은 14배, 그러니까 금이 오른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은이 여기서 14배 정도 상승을 한다는 건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불 정도 되겠네요. 지금처럼 금의 사이클 기간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은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면 금 투자 그럼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막상 금 투자를 하려면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ETF도 있고 막 선물도 있고 이렇던데 네.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해요. 뭐 ETF도 있고, 뭐 은행에서 금 통장을 네.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렇게 골드바를 살 수도 있고요. 예. 다양한데 내가 초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금은방 가서 발품 팔고 네.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예,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KRX 금시장이라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식 어플로 주식 네. 투자하듯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2014년에 만든 그 금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창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KRX의 특징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라는 데 있어요. ETF의 경우 한 0.7% 정도의 수수료가 있고 금통장의 경우는 한 2%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KRX 금시장의 경우에는 0.2%에서 0.3% 정도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세금에 대한 이점이 좀 있는데요. 네. ETF나 펀드 그리고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수익 난 거에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KRX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실물로 인출해 달라라고 하면 이제 부가세가 붙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전자상에서 그냥 금융거래상에서 매수와 매도 자체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고 팔 때 어떤 드는 비용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ETF를 사고 팔다 보면 제가 이제 금을 실제적으로 뭐 소유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금을 산다라기보다는 네. 금 국제 선물 시세라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하나의 어떤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 ETF들이 진짜 금 가격을 잘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괴리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금 가격이 20%가 올랐는데 내 ETF 수익률은 1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 괴리율이 너무 커졌을 때 그 네. ETF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에 투자할 때는 이런 괴리율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금뿐 아니라 은 투자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은 시세는 좀 어떤지 금값과 은값의 이런 상관관계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금이랑 은을 가격 차트를 똑같이 겹쳐서 보면요. 예. 오를 때도 똑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는 은이 금과 함께 지난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역사성이 그러한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은의 특징은 그 은의 시가총액이 금의 시가총액보다 한 10분의 1로 되게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할 때도 네. 대형주 가면 소형주는 더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금 가격이 오를 때는 은 가격도 똑같이 오르지만 상승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1970년대도 금이 한 20배 정도 오를 때 은은 30배 정도까지 올랐었고 2000년대에도 금이 한 7배 오를 때 은은 한 11배 정도, 11배, 12배 이 정도 상승하는 것처럼 금이 오르는 것보다 은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변동성이 좀 더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좋은 측면, 지금처럼 금의 사이클 기간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은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과 은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금은비로 본 은의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역사적으로 금과 은이 5,000년 동안 같이 돈으로서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도 보면은 네. 금 하나가 은 한 10개에서 15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금의 역사가 되게 길고 오랜 역사 동안 금과 은에 대한 비율, 그걸 이제 금은비라고 하는데 이게 한 네. 1대 10에서 1대 15를 꾸준히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은 네. 현대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1대 80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9년 정도 되면은 다시 역사적인 비율 한 1대 15에서 1대 20 뭐 그 정도 선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 이게 내려간다라는 건 네.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더 우리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난 100년 동안의 금은비 평균이 한 1대 40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만 내려온다라고 판단을 해도 그럼 금이 7배 오를 때 반대로 은은 14배, 그러니까 금이 오른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이 여기서 14배 정도 상승을 한다는 건 네.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420불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성경에서부터 이 금은비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좀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럼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눈 딱 감고 네. 그러니까 지금 기절했다가 2029년에 일어날 자신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은의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그만큼 나의 수익률, 나의 성과가 더 좋아질 테니까요. 음. 다만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은을 샀다라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그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큰 만큼 사실 뭐 어떤 뉴스라던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금방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네. 금이랑 은을 한 6대 4 정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 육, 은, 사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변동성도 적고 네. 그다음에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금 가격은 크게 치솟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선 금이 보완을 해주고 40% 정도의 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금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과 은을 한 6대 4 정도로 갖고 있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금만큼 은 상품도 다양한가요? 은도 다양한 편인데요. 네. 은도 뭐 ETF도 있고 은통장도 있고 다양한데 네. 은은 KRX처럼 이렇게 좀 세금적인 이점을 주는 그런 투자 상품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실물이 싫다. 왜냐면 실물 진짜 부피도 크거든요. 맞아요. 1억만 산다 그래도 한 80kg가 돼요. 그렇게 되. 근데 네. 금은 1억 사봤자 한 요만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은을 실물로 투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 저는 ETF가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ETF를 투자를 할 때도 뭐 ISA라던가 IRP라던가 이런 그런 연금저축계좌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절세 혜택을 받아보면은 조금이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눈을 딱 감고 계속 가져가고 싶긴 한데 또 매도 타이밍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금과 은의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좀 적정하다고 보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매도 타이밍을 정하기 위해서는 네. 이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공부부터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를 역순으로 하면은 매도가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네. 실제로 하려고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은 저도 마음 편하고 쉬울 텐데 사실은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초보분들한테 막 뭐 이런 지표도 봐야 되고 이런 지표도 봐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추천드리는 게 금이라는 자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성이 진짜 길어요. 오를 땐 막 10년 내내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또 20년 내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긴 자산들은 그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는 그런 200년이 된 역사가 있는 그런 투자법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정말 간단해요. 그 원리는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그냥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하고 사고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섰구나 라고 생각하고 파는 이런 단순한 기법인데 이 기법이 뭐 주식에도 먹히고 채권에도 먹히고 다 먹혀요. 다 먹히지만 네. 금에는 정말 잘 먹힙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 사면 웬만하면 중간에 파는 일이 잘 안 나오고요. 네. 그리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팔면 그 뒤에 그 20년이라는 하락 기간 동안
그 잘못된 사인, 잘못된 매수 사인도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지금은 확실한 상승 추세라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1년 전 가격보다 더 낮아질 때 그냥 그때 별 생각 없이 파셔도 이런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은의 경우에는 다만 좀 달라요. 은은 금이랑 똑같이 움직이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리고 고점 타이밍이 보통 금보다 1년 앞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아직 그 정도의 기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좀 덜 됐다라고 한다면 금의 비중을 많이 높여놓고 은은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익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금 매도 타이밍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내년 금값 전망과 함께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 금이나 은 투자 입문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금 투자가 중기적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말 매력적인 자산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1년이라는 이런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와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은의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막 은 가격이 반토막 나는 일도 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뷰만 가지고 이제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판단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저는 적어도 지금 뭐 금 가격이 얼마나 비싸든 아니든 꼭 보유해야 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만약에 1년 안에 뭔가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금 가격이 경제 위기 오면 안전자산이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는 떨어지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20% 떨어졌고 대공황 때도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이렇게 그 위기가 오면은 금 가격도 하락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거든요. 근데 금 가격은 환율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1년 안에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금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시그널도 나오는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네. 단기적으로 볼 때 안전자산의 측면으로서도 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중기 장기적으로 볼 때 금이 워낙 매력적인 건 맞으니까 네. 우리가 금은 일부분, 아주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라도 꼭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금을 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 이후에 뉴욕 증시는 최고치 경시라는 등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과 함께 금시장 공부도 많이 하시고 투자의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